자, 오늘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하나는 레이어고요. 그러니까 도면의 색상 바꾸는 거. 도면의 색상 바꾸고 선의 모양 바꾸고 그걸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면의 크기와 축척을 계산하는 방법이요. 일단은 도면의 크기는 알아야 돼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여러분들은 설계자이니까 적어도 도면의 크기는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먼저 도면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이를 몇 가지를 써보셨을 거예요. A4, A3, B5, B4, B3. 자, 한 요 정도 5가지 써보셨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문방구 가면 전지 주세요 그러면 전지도 줍니다. 그죠? 도대체 전지는 어떤 사이즈죠? 큰 종이. 보통 우리가 그 식당에 가면 그 식탁에 까는 종이, 그게 전지죠. 그죠? 전지가요, 비제로입니다. 아이고. 비제로가 전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비제로가 전지예요. 자, 보면 A4, A3, 즉 A로 시작하는 A 계열의 종이가 있고, 그 다음 B5, B4, B3로 가는 B 계열이 있습니다. B 계열의 종이가 있죠. 이 중에 설계용지는 A 계열의 종이가 설계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KS에 딱 찍혀 있어요. 설계용지는 A 계열로 합니다 라고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 계열의 크기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B 계열은 뭘까요? 저 B 계열은 인쇄용지요. 이해되시나요? 신문 출판할 때 쓰는 용지요. 신문이라든지 길거리 가면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전단지라든지 우리가 보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B 계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B 계열은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저도 B 계열은 못 외워요. 심지어 이제 전단지 의뢰가 들어오면 그냥 A4로 해버려요. A4로 해버려요. 자, 제일 큰 건 A0, 그 다음 A1, 그 다음 A2, A3, A4 이렇게 됩니다. 물론 A5도 있습니다. A6도 있고요. 근데 그건 특수종이니까 예외로 치자고요.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것 A0에서 A4까지입니다. 자, 여기 종이가 있네요. A4죠. 얘를 A0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A0라고 가정하면 설계는 이렇게 세로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가로로 설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가로로 설계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설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4 용지요. A4 용지는 이렇게 철해서 넘길 수도 있고 이렇게 철해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A4는 이렇게 가로 세로 설계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A3 같은 경우는 종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를 철해서 이렇게 여기 철해서 접어서 이렇게 보관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셨죠? 자, A0의 사이즈는 1289mm에 841mm입니다. A0예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 A0와 A1의 크기는 딱 이렇습니다. A0를 절반 접습니다. 그럼 얘가 A1입니다. 이해되셨나요? A1을 절반 접으면 A2고 A2를 절반 접으면 A3고 A3를 절반 접으면 A4입니다. 딱 절반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절반 접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가로, 세로가 비율이 바뀌었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가로가 어떻게 됐나요? 절반이죠. 가로가 절반이고 세로는 가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A1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841.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건 절반 접어야 되겠죠. 841에 594. 자,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가요. 594에 420. 420에 297. 297에 210. 자, 이해되셨나요? 네, 외우기 쉬워요. 가로, 세로를 먼저, A0 가로, 세로를 먼저 쓰고, A1은 뒤에 있는 거 앞으로, 앞에 있는 건 2분의 1로 줄여서 뒤로. 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외우는 방법. 전화번호죠. 그죠? 앞뒤를 뒤바꾸면, 가로, 세로 뒤바꿔 놓으면 전화번호가 됩니다. 841에 1189. 신기하게 그 운율이 좋아요. 이렇게 읽어보면 입에 착 달라붙습니다.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전화번호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외우시냐면 그냥 외우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공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참 사춘기 때. 저는 저만 그렇게 배운 줄 알았더니 다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841에 1189로 외우신 다음에 쓸 때는 1189에 841mm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도면 크기는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현장이에요. 그러면 A0 쓰겠죠. 그죠? 공장 설계할 거예요. 그럼 공장 부지가 크잖아요. 아파트 한 동 설계할 거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A0를 쓸 거란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설계하거나 혹은 뭐 기계 부품 설계하거나 그러면 어떤 용지를 주로 사용할까요? 네, A3 씁니다. A3를 제일 많이 쓰고 A2도 사용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A2, A3입니다. 예전에는 A2 용지를 썼어요. 저도 손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때 A2 용지 썼습니다. A3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A3를 씁니다. 이해되시죠? 이유는 간단해요. 프린터가 있고 플로터가 있습니다. 프린터는 잘 알아요. 그죠? 인쇄하는 인쇄기기니까. 플로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최대 크기가 얼마든가요? 네, A3예요. A3. 근데 우리가 출력할 거는요. A2도 출력해야 되고 A0도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A0가 출력되는 프린터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플로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옛날부터 써오던 프린터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설계용으로 사용되던 프린터가 바로 플로터예요.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출력 명령어가 프린트가 아니고 플롯입니다. 플롯은 출력 장치예요. 근데 플로터가 굉장히 비싸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그랜저 풀옵션 하나 이렇게 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 현수막 인쇄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플로터의 일종인데 그건 이제 열전사도 되고 그래요. 그런 건 억대로 호가해요. 되게 비싸요. 플로터 제대로 된 거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싸요.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 10년 된 거 있죠. 10년 된 플로터 하나 살려면 한 500에서 600 들어가요. 10년 된 건데. 자동차랑 똑같아요. 플로터가.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살만한가요? 못 사죠. 대신에 뭐가 싸요? 프린터가 싼 거죠. 그죠? 저 대학교 다닐 때 용산에서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그때 일하시던 그 사장님들, 형님들하고 아직도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 집에 칼라 프린터 A4 용지 나오는 거 칼라 프린터가 있어요. 얼마 주고 샀냐면 13만 원 주고 샀어요. 도매가로. 제가 잉크젯 칼라 잉크젯 프린터 살려면 한 13만 원 언더면 13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사요. 뭐하러 플로터 쓰겠습니까? 프린터 쓰면 되죠. 그죠? 근데 더 싸게 쓰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퀄리티도 좋고 더 싸게 쓰는 방법. 복사기요. 사무실에 가면 복사기 다 있죠. 복사기가 요즘 복사기로 출력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사기가 A3까지 되잖아요. 네, 요즘 그래서 복사기에다 출력해요. 저도 실무했을 때 복사기에다 출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A3를 쓰게 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A3, A2 아니 여기는 5개는 다 외우시되 특히 A3, A2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종이 사이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이번엔 제가 척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척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이에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경에 나사입니다. 안경이 부품 중에 나사가 있죠. 그죠? 어때요? 너무 작죠? 그 1대1로 그리면 어떤가요? 실물 크기 그대로 그리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확대해서 그려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을 설계할 거예요. 그럼 어떤가요? 집은 또 너무 크죠. 일정한 비례로 줄여서 그려야 됩니다. 그죠? 이게 척도예요. 척도라 하면 종이에, 그러니까 도면에 일정한 비례로 작게 그리거나 크게 그리는 것을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도에는 배척이 있고요, 현척이 있고요, 축척이 있습니다. 척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도면 대 실물입니다. 도면 대 실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배척은 도면에 실물을 크게 표현한 것. 배척, 확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에다가 실물을 더 크게 표현한 겁니다. 현척은 도면과 실물이 같게 표현한 것. 기계 부품이 보통 현척으로 많이 표시가 돼요. 축척은 도면에 실물을 작게 표현한 것.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냥 축척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도면 대 실물이에요. 4대 1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도면이 4, 실물이 1.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실물의 1mm가 도면에 얼마로 표시된 거예요? 4mm로 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 확대한 거예요? 4배 확대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현척은 1대1 이렇게 표시합니다. 도면과 실물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크기인 거죠. 축척은 1대 50 이렇게요. 실물의 50mm가 도면상에 몇 mm로 표현된 거예요? 1mm로 표현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50분의 1로 줄여서 그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용어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실측하러 나갔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테리어를 해요. 이제 인테리어를 해요. 여러분 이제 친구들이나 선배나 뭐 부모님 친구나 나 매장 하나 낼 건데 매장 설계 좀 해줘. 그럼 가서 매장의 크기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창문의 위치도 확인하고 문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가서 매장의 크기를 재야 됩니다. 그걸 실측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측을 했습니다. 크기가 12,000mm에 8,000mm입니다. 자, 몇 미터에 몇 미터일까요? 네, 12m에 8m. 이해되셨나요? 지금 제가 천 단위 자릿수 찍어놨죠. 저 천 단위 자릿수 지우면 돼요. 그러면 바로 미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천 단위 자릿수를 자꾸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확인하려고. 이해되셨나요? 설계의 기본 단위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12,000에 8,000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이제 도시 설계나 이런 건 좀 단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건 미터로 쓸 수 있겠죠. 어떤 건 미터로 쓰고 뭐 도시 설계할 때는 킬로미터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재보니까 12m에 8m, 즉 12,000mm에 8,000mm입니다. 얘를 A3에다가 설계를 할 겁니다. 자, A3는 420에 297이죠. 어때요? 종이가 훨씬 더 작죠? 그럼 얼마만큼 작게 그려야지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부분을 배웠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대학교 가면 배워. 그래요? 대학 갔어요. 그랬더니 현장 가면 배워. 현장 갔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학교에서 뭐 배우니? 나중에 선배한테 배웠어요. 나중에 되게 친절한 선배한테 배웠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험치라고 합니다. 선배가 해보니 이게 맞더라. 공식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물에 2배를 합니다. 이거 3배 해도 돼요. 혹은 1.5배 해도 돼요. 2.5배 해도 됩니다. 저 2배라는 건 뭐냐면 여백입니다. 여백. 여백이 왜 필요하냐면 치수를 넣어야 되거든요. 도면만 딱 그리는 게 아니고 도면에 치수도 들어가야 되고 표제란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여백이 필요해요. 그 여백이 2배입니다. 2배보다 작게 하면 너무 빡빡해요. 2배보다 커지면 너무 널널해요. 그래서 2배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종이로 나눕니다. 그러면 근사치 축척이 나와요. 아주 근사한 축척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입니다. 이렇게요. 12,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자, 그럼 계산해 보죠. 12,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57 나왔네요. 자,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53 나왔네요.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르죠? 네, 종이는 비율이 일정하지만 현장은 어떤가요? 현장은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굴 선택해야 될까요? 누굴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이해되시나요? 큰 걸 기준 삼습니다. 만약에 작은 걸 기준 삼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 가로가 도면 밖으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 값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1대 57 그러면 혼나요. 57이란 축척이 없거든요. 얼마가 있냐면 1대 60 있어요. 1대 50이 있고 1대 60이 있습니다. 1단위 축척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뭐 51, 52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1단위는 다 버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대 60도면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얘는 1대 60도면입니다. 60분의 1로 줄여서 그리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얼마로 할까요? 8,000에 6,000. 만에 8,000. 자, 두 개 한번 축척 계산해 보시죠. A3에다 설계할 겁니다. 아니, A2에다 설계할 겁니다. A2에다 설계할 겁니다. 둘 다 A2에다 설계할 거예요. A2입니다. 얼마가 나올지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8,000 곱하기 2 나누기 594. 아이고. 8,000 곱하기 2 나누기 594. 26이네요. 6,000 곱하기, 아이고. 곱하기 2 나누기 420. 네, 얘는 1대 30도면이네요. 자, 만 곱하기 2 나누기 594. 33 나왔네요. 자, 8, 이거. 자, 8,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38 나왔네요. 얘는 1대 40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가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이 있고 그러니까 쓰지 않는 축척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스케일자예요. 여기 빨간색 라인 있죠. 1대1, 1대2. 그 다음에 1대3, 1대4, 1대5, 1대6. 딱 6개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6개.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1, 2, 3, 4, 5, 6, 그 다음에 10, 20, 30, 40, 50, 60, 그 다음 100, 200, 300, 400, 500, 600, 1000, 이거 그냥 2000, 3000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60에서 100까지가 너무 비죠. 그래서 잘 쓰지는 않지만 1대 80이나 1대 90을 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1대 120도 씁니다. 1대 150도 쓰고요. 여기 보시면 1대 250도 씁니다. 우리가 쓰는 라인이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여기 30부터 해서 대략 한 1대 300까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스케일 찾는 법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특이한 축척이 있습니다. 루트 2요. 1대 루트 2를 씁니다. 루트 2대 1을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아주 되게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나 아니면 실내건축 기능사에 보면 뭐 그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축척이 아닌 것은. 그래서 루트 2가 실수를 많이 해요. 왜 루트 2가 나왔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대 루트 2. 이해되시나요? 가로 여기 이렇게 놓을까요? 이 세로대 가로의 비율이 1대 루트 2입니다. 이 종이 비율이 그래요. 그래서 루트 2라는 축척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한 경우에만 쓰는 이제 그런 축척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척을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그 다음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레이어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면층에 뭐가 들어있냐면 컬러가 들어있습니다. 색상, 그 다음에 라인 타입이 들어있어요. 선 모양. 이 선 모양에는 선 모양 축척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레이어에는 레이어를 통해서 색상과 선의 종류를 제어를 합니다. 자, 레이어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가 레이어예요. 여기가 레이어입니다. 여기가 레이어고 명령어로 레이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창이 나올 겁니다. 자, 바로 맨 위에 여기 4개의 아이콘 보이시죠? 첫 번째 아이콘이 New 레이어입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왼쪽 첫 번째가 New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누르면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아이콘 안 써요. New 레이어 VP 뭐 나오는데 요건 안 써요. 요건 안 써요. 그 다음 세 번째, 레이어 삭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레이어 지울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V 표시되어 있죠? 얘가 작업 레이어로 바꾸기. 세커런트라고 합니다. 작업 레이어로 바꾸기. 자, 레이어를 만들어 보죠. 그러면 이와 같이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네임이라고 해서 이름 보이시죠? 자, 제가 여기다 중심선이라고 써봤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온 프리즈 락은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 쓸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컬러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나오죠. 컬러가 색상이고 라인 타입이 선 종류고 라인 웨이트가 선의 굵기입니다. 선 굵기예요. 선 굵기가 가는 선, 중간 선, 굵은 선 이렇게 나눠져요. 크게 3개예요. 3개. 자, 컬러를 눌러보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면 돼요. 보통 중심선은 빨간색을 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OK. 그러면 빨간색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컬러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라인 타입은 지금 현재 실선밖에 없어요. 이렇게 컨티뉴어스가 실선입니다. 여기 로드가 여기 있네요. 로드 버튼 불러오기. 그러면 이렇게 선의 모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센터니까 그냥 센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선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죠. 그죠? 체크가 0에 되어 있죠. 자,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선택한 다음에 여기 체크 버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딱 바뀝니다. 여기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금방 레이어가 바뀌어요. 자, 라인 어떤가요? 중심선의 선의 모양과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게 레이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죠. 컬러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왜 레이어를 먼저 설명하고 컬러 라인 타입 설명하고 다시 레이어 하냐면, 레이어를 써야 되는데 컬러 먼저 설명을 해버리면 나중에 레이어를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배운 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레이어를 써야 되는데 컬러 라인 타입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이어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레이어를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 자, 컬러 명령어는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컬러예요. 여기 컬러고 여기 모어 컬러를 누르시면 이렇게 똑같이 뜹니다. 이제 상식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상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빛의 삼원색 기억나시나요? 빛의 삼원색이요. 우리가 이제 색상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네. 빨강, 초록, 파랑.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RGB 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TV 있죠? 휴대폰, 모니터, 빔 프로젝터, 모든 전자기기에서 색을 만들어낼 때 다 RGB 컬러를 씁니다. 그러면 세계삼원색도 있군요. 뭐뭐뭐뭐 있을까요? 노랑,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사이안이라고 읽는데 시안이라고도 읽어요. 시안, 사이안, 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음 기호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마젠타. 이해되셨나요? 이게 빛의 세계삼원색입니다. 아닌데 분명히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어요? 네, 빨로파로 배웠어요. 그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컬러 잉크입니다. 어떤 색 들어있나요? 노란색. 이거 파란색인가요? 얘가 시안입니다. 얘는요? 빨간색인가요? 아니요, 얘가 마젠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 준 거죠. 애들이 알긴 뭘 알아요. 분명히 파란색 같기도 하고 하늘색 같기도 하고. 파란색. 선홍색이라고 하면 빨강색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빨강색 이래버린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가산법, 감산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산, 더한다는 얘기예요. 감산, 뺀다는 얘기입니다. 색은, 아니 빛은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밝아지죠. 가산법. 가산법. 색은요?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어두워지죠. 대신에 빼면 뺄수록 밝아지죠. 네. 감산법. 이해되셨나요? 네. 이 색이 여기 나와 있는 옐로우, 시안, 마젠타는 100% 검정색이 안 나옵니다. 100% 검정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C, M, Y, K 컬러라고 합니다. 이 K가 뭐냐면 블랙이에요. 블루가 B를 먼저 가져갔죠. 그러니까 블랙이 B를 못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K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혹은 회사에 있는 잉크젯 프린터를 열어보세요. 잉크가 4개 들어있습니다. CMYK 4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4개입니다. 저희 집에 레이저가 칼라 레이저가 있어요. 토너가 4개가 들어가요. CMYK 4개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죠. 저기 있는 빨간색하고 레드하고 그린하고 빛을 더하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무슨 색이 나올까요? 적어놨어요. 노란색이요. 노란색이요. 그린하고 블루하고 섞으면
빛을 섞으면 뭐가 나와요? 시안이요. 블루하고 레드하고 섞으면요. 마젠타요. 바이올렛은 보라색이고 여기 마젠타는 선홍색이고. 이해되셨나요? 이걸 누가 정리했냐면 프랑스의 미술학자인 휴라는 사람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휴값이라고 해요. 레드, 옐로우, 그린, 시안, 블루, 마젠타 이렇게 색을 정리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색상 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잠깐 마이크 끄고. 이렇게 이런 걸 색상 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컬러. 이제 눈에 들어오시나요? 바로 여기. 어떤가요? 뭐에 의해서 배치가 되어 있나요? 휴값에 의해서 배치된 거 보이시나요? 특히 여기 요 부분 얘가 1번 색상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여기 7번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 색상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컬러라고 하고 1번부터 7번은 고유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드린 저 이름 레드, 옐로우, 그린, 시안, 마젠타, 블루, 화이트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다가 번호를 써도 되지만 혹은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지만 여기다 이름을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드 옐로우로 써볼까요? 옐로우 그리고 오케이. 자, 라인 노란색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이름으로도 지정이 가능하고 색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바꿔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지금 보시면 인덱스 컬러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트루 컬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덱스 컬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인 색상입니다. 트루 컬러 우리나라 말이 없네요. 그냥 트루 컬러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컬러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 인덱스 컬러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트루 컬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컬러북이 있습니다. 이 컬러북은 우리 안 써요. 설계할 때 컬러북은 안 씁니다. 이거 누가 쓰냐면 색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 페인트 가게요. 페인트 가게나 인쇄소에서 씁니다. 우리는 안 써요. 트루 컬러는 누가 쓰냐?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들이요. 포토샵 다루고 이런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이 인덱스 컬러를 씁니다. 인덱스 컬러 색인 색상이라고 하고요. 자, 역시 기본 상식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컴퓨터가 하나의 색상을 최대한대로 표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흰색을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흰색부터 검정색까지 이렇게 단계가 나눠지겠죠. 최고 2의 8승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의 8승계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왜 2의 8승이라고 했을까요? 컴퓨터는 수의 체계가 2진수죠. 사람은 수의 체계가 10진수죠. 컴퓨터는요 2진수입니다. 그래서 2진수로 표현한 거예요. 얘를 10진수로 바꾸면 256개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8비트 컬러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인덱스 컬러라고 합니다. 1번부터 전체가 256개밖에 안 되니까 번호를 다 매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색상의 개수를 256개로 조절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색인 색상이라고 해요. 색인이 뭐예요? 보통 도서관에 가면 책에다 색인
달아놓죠. 소설, 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다 달아놓잖아요. 그게 색인이에요. 그러니까 색상에다가 번호를 달아놓은 겁니다. 요건 몇 번, 요건 몇 번 이렇게. 그걸 인덱스 컬러라고 해요. 이 인덱스 컬러는 색상의 번호가 존재합니다. 요거보다 색상이 조금 더 많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의 16승계예요. 얘는 똑같이 16비트 컬러라고 하겠죠?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대략 64,000개 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보다 한 단계 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의 24승이요. 레드가 2의 8승, 그린이 2의 8승, 블루가 2의 8승, 그래서 2의 24승. 이해되셨나요? 더 이상 색상을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트루 컬러.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 전체 1600만 개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의 32승이요. 이게 뭐냐면 트루 컬러의 알파 채널이요. 투명도라고 합니다. 이 투명도가 2의 8승이요. 트루 컬러 24비트에다가 알파 채널 투명도 8비트가 더 붙은 게 있어요. 이걸 32비트 컬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갑시다. 여러분들 혹시 GIF 파일 아시나요? GIF 파일. 이 GIF 파일이 8비트 포맷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GIF 파일은 전체 색상이 256개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그게 GIF 파일입니다. GIF 포맷은 8비트 포맷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JPG 파일 많이 쓰시죠? 16비트 포맷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64,000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폰카 있잖아요. 휴대폰 카메라에 고화질 저장하기, 저화질 저장하기 나온단 말이죠. 그 저화질 저장이 바로 JPG 파일이에요. 그 다음 트루 컬러. 이거 BMP 파일이 있어요. BMP 파일. 그 다음에 TIFF 파일. 고화질 저장하면은요, 저 TIFF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TGA라는 파일이 있어요. 타가 파일하고 PNG 파일하고. 이게 32비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 PNG 파일을 많이 써요. 투명도도 저장이 될 뿐더러 색상도 24비트니까 1600만 개까지 저장할 수 있고 거기에 투명도까지 저장이 돼서 PNG 파일을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그래도 나중에 그래픽 작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컬러.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번호가 지금 지정한 번호가 그리고 안 보이네. 10번입니다. 여기가 10번, 11번 이렇게요. 여기가 10번, 여기가 11번. 그럼 얘는 12번, 13번 이렇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박스는 짝수, 아래에 있는 박스는 홀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숫자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로 1로 들어옵니다. 250, 251, 252, 253, 254,
255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요. 인덱스 컬러가 몇 개의 색상을 표현한다고요? 256개요. 근데 몇 번으로 끝나요? 255번으로 끝나요. 왜일까요? 0번부터 시작해서요. 1번부터 256, 0번부터 255. 이해되시나요? 0번부터 255 하니까 전체 256개. 0번이 누구냐면 여기 옆에 바이레이어하고 바이블럭 있죠? 여기 바이블럭이 0번이에요. 0 쓰고 엔터 치면 바이블럭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바이레이어입니다. 바이, 도구의 전치사입니다. 누구누구에 의한, 그러니까 바이레이어, 그러면 레이어에 의한 색상,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을 쓰겠습니다. 바이블럭, 그러면 블럭에서 지정한 색상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레이어 봤었죠? 레이어에서 색상 지정해 봤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레이어에서 지정해서 씁니다. 자, 바이 레이어 선택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 라인 타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선의 모양입니다. 선은 굵은 실선이 있고 가는 실선이 있고 파선이 있고 1점 세선이 있고 2점 세선이 있습니다. 실선이라 하면 선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 선을 실선이라 하고요. 파선은 파자가 깨트릴 파자입니다. 선을 깨트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선 모양으로 나옵니다. 1점 세선은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은 선. 이게 1점 세선입니다. 2점 세선은 선을 깨트려서 점을 2개 넣었습니다. 이게 2점 세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각각 용도가 다 달라요. 굵은 실선은 물체의 외형 혹은 단면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물체의 외형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외형을 표시하는 선, 외형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싹 잘랐어요. 벽을 싹 잘랐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잘린 벽면이 보이겠죠. 단면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 침대 선전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 뭐죠? 그 전동 모터로 이렇게 침대 이렇게 싹 갈라가지고 침대 내용 안쪽 보여주는 선전 보셨나요? 그게 단면이에요. 자를 단자. 그러니까 자를 단자, 얼굴 면자. 그래서 잘라서 본 면. 이렇게 자른 면이에요. 자른 면. 자른 면 같은 경우가 굵은 실선. 가는 실선은 뭐 치수선, 지시선, 해칭선 이런 거 전부 다. 지시선, 해칭선, 마감선 등등등등 전부 다. 전부 다. 파선은 은선이라고 합니다. 숨을 은자를 썼어요. 숨어있는 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칠판이 있죠. 이 칠판 뒤에 벽이 하나 또 있어요. 저 종종 여기다가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그래요. 여기 외투 같은 거 걸어놓고 그래요. 요 뒤에. 근데 저 뒤에 뭐가 또 있냐면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과제물 내드리고 종종 저기서 창문에 이렇게 서가지고 바깥을 구경해요. 여기 그 사거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많이 있나 없나, 사람들 많이 다니나 안 다니나, 그런 것들 구경을 해요. 만약에 여기를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칠판을 그리면 되잖아요. 창문을 그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뭘로 그리면 돼요? 그렇죠. 점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이게 숨겨져 있구나. 이 창문이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숨을 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선. 이걸 은선이라고 합니다. 1점 세선은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 이점세선은 가상실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계추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설계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걸 표시할 수 있을까요? 해리포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서 있는 걸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점세선으로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그리고 각도 표시를 딱 해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시계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자운동을 합니다. 각도는 몇 도입니다. 이렇게 도면을 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게 가상실선입니다. 2점세선이, 아니 1점세선이 이거 가는 선이에요. 이거 가는 선입니다. 근데 얘를 굵은 선으로 쓰게 되면 하단선이 됩니다. 자르는 선이요. 굵은 1점세선은 자르는 선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의 모양을 가지고 역할을 구별지어서 써요. 선의 굵기는 이렇습니다. 여기 굵은 선이잖아요. 0.3mm. 그리고 가는 선이잖아요. 0.1mm. 0.2mm. 이해되시나요? 단순하죠? 0.1, 0.2, 0.3.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0.1, 0.3, 0.5.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선이 세 가지죠. 그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0.2, 0.3, 0.4.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0.2, 0.3, 0.4 이렇게 써요. 거기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선긋기 이렇게 쓰세요라고 나옵니다. 해칭선 같은 경우는 0.1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칭선은 0.1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쓰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굵은 선 0.3mm 쓸 거야. 그러면 중간선은 0.2mm, 가는 선은 0.1mm 이렇게 되는 거죠. 굵은 실선 이외에는 전부 다 중간선, 가는 선이죠. 은선이 중간선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가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저기 한 건 없고요. 자, 굵은 실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계 쪽이에요.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선, 은선, 아니다. 중심선, 은선, 외형선. 중심선 0.1mm 빨간색, 은선 0.2mm 노란색, 외형선 0.3mm 그린. 이렇게 씁니다. 기계 쪽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써요. 물론 흰색도 씁니다. 흰색도 써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중심선 0.1mm 빨간색, 단면선 0.3mm 문자 0.2mm 그 다음 가구 0.2mm 그 다음에 패칭선 0.1mm 그 다음 단열재 마젠타 그 다음에 윗면선 0.2mm 화이트. 건축 쪽이 조금 더 많이 써요. 기계 쪽은 선이 단순합니다. 몇 개 안 돼요. 근데 건축 쪽이 선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또 써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 건축 인테리어 같은 경우 선을 어떻게 쓰느냐? 명도값을 활용합니다. 지금 이거 명도값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색의 명도요. 명도가 뭐죠?
맞아요. 밝기요. 색의 밝기요. 이렇게 보시죠. 흰색이 명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무채색이라고 하죠. 근데 유채색 중 명도가 제일 높은 건 뭘까요? 노란색이요. 노란색이 그래서 선 긋기가 제일 굵어요. 명도가 낮은 거 파란색이요. 그래서 제일 가늘어요. 이해되시나요? 명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명도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명도가 높으면 굵은 선으로 보입니다. 명도가 낮으면 가는 선으로 보여요. 그래서 도면에 굵고 가늘고 이게 보여요. 내가 색상을 그렇게 넣지 않더라도 명도값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명도가 높으면 툭 튀어나와 보이고 명도가 낮으면 속으로 쑥 들어가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여요. 그래서 명도값을 많이 사용해요.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명도값을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명도값을 활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하시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이면 건축,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색상을 쓰시면 됩니다. 색상하고 선 종류 쓰시면 돼요. 자, 라인 타입을 불러볼까요? 라인 타입,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바이 레이어 보이시죠? 바이 레이어,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그리고 센터 컨티뉴어스 있죠? 센터가 중심선, 컨티뉴어스가 실선. 자, 그 다음에 여기 로드 버튼 있죠? 로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선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알파벳입니다. 베팅. 베팅이라는 선이 이게 단열재예요. 다시 로드, 히든, 은선, 팬텀, 이점세선. 자, 여러분들도 불러와 보시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 선택하고 커런트 버튼 누르고 OK. 라인. 자, 어떤가요? 중심선, 이거 선을 그려주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얘가 단열재예요. 다시. 자, 중심선 그려주는 거 보이시나요? 음선 그려주는 거 보이시나요? 이점세선 그려주는 것도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축척을 계산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보시면 팬텀이에요. 이점세선이죠. 근데 자, 라인 12,000. 자, 12,000mm짜리 선을 그렸습니다. 어떤가요? 실선인가요? 이점세선인가요? 실선으로 보이시나요? 이점세선으로 보이시나요? 실선이요. 자, 줌인하겠습니다. 확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로소 선이 보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나온 명령어가 뭐냐면 LT 스케일입니다. 선 모양 크기.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LT 스케일 얼마 쓰면 될까요? 얼마 쓰면 될까요? 축척이요. 축척이요. 우리 축척 계산했잖아요. 50. 맞나요? 축척이요. 축척 쓰는 겁니다. LT 스케일 값을 뭘 넣어요? 축척 넣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괜히 축척 구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축척을 먼저 계산하고 도면을 그려요. 근데
제 위에 있던 팀장님은 축척 계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적당히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늘 불만이 뭐냐면 글씨 크기가 다 달라요. 축척 계산을 안 하니까 글씨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축척 계산하고 그렸더니 글씨 크기가 다 똑같거든요. 맨날 불만이 그거였어요. 야, 너는 왜 글씨 크기가 똑같냐? 왜 나는 글씨 크기가 왜 들쭉날쭉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축척이요. LT 스케일 값을 뭘 넣으면 돼요? 축척이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냥 축척을 넣지 마시고요. 그냥 축척을 넣지 마시고. 왜냐면 저 선의 크기가 우리나라 크기가 아니에요. ISO 크기입니다. 안 맞아요. 우리나라 실정이랑 안 맞아요. 시험을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써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나 CAT 2급 시험 볼 때는 그냥 해요. 거기 제시된 대로 그냥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축척값을 넣는데 우리가 계산한 축척을 넣는데 이 값에다가 나누기 2 에서 3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축척이 60이에요. 축척이 60이에요. 그럼 나누기 2 하면 30. 이해되시나요? LT 스케일에다 30을 넣거나 아니면 3으로 나누면 20이 되겠죠. 근데 20을 넣거나 20에서 30 사이를 넣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야 보기 좋게 나옵니다. LT 스케일 20. 자, 어떤가요? 훨씬 더 보기 좋아진 거 보이시나요? 아까 너무 컸잖아요. 아까 너무 컸는데 지금은 적당히 조절이 됐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12,000mm짜리 선을 그린 다음에 LT 스케일 값을 60으로 넣어보고 거기에 다시 LT 스케일을 20으로 넣어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자, 과제물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요런 과제물이요. 요 과제물. 우리가 안 그렸던 것 같은데, 그렸나요? 안 그렸죠. 여기까지 했었네요. 그죠? 자, 요 과제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중심선을 놓고, 레이어 중심선 놓고, 자, 라인, 선을 길게 그리고, 다시 한번 길게 그리고, 자, 옵셋 20mm.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20mm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150mm 가는 겁니다. 150. 그 다음에 50mm씩. 옵셋 50mm.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색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간단해요. 선택하고 레이어를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고 레이어를 바꾸세요. 그러면 금방 이렇게 바뀝니다. 나머지는 트림이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빨간색으로 보이고 중심선으로 안 보이네요. 왜 그럴까요? LT 스케일이요. 어떤가요? 보이시나요? 선이? 선택하고 바이 레이어. 이거 바이 레이어가 돼야 돼요. 자, 하나 더요. 하나 더요. 지금 축척이 얼마죠? 지금 축척이 얼마일까요? 현재 이 도면을 그리기 위한 축척은 얼마일까요? 1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축척은 1이에요. 그러면 LT 스케일은 얼마가 돼야 돼요?
0.5에서 0.3 사이가 되어야 적당한 크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LT 스케일 0.3 크기가 적당해진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거예요. LT 스케일 값이 축척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건데, 특히 축척이 1일 때 LT 스케일 값을 못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을 못 한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10mm입니다. 옵셋 10mm. 그 다음 요렇게 18mm. 옵셋 18. 요렇게요. 이 두 개의 선은 여기 이만큼을 자르기 위한 경계일 뿐입니다. 트림 명령어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얘도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라인 끝점에서 자, 선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10도예요. 우리는 0도부터 따집니다. 여기가 180도, 여기가 억각에 의해서 10도. 다시 말하면 이 선은 190도. 골뱅이 130만큼 190도 방향. 이렇게요. 다시 이번엔 선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10도입니다. 0도부터 따져야 되고 여기가 180도고 여기는 10도고, 네, 이 선은 170도 방향인 거 확인했습니다. 자, 골뱅이 130만큼 170도 방향. 자, 선을 다시 또 선택하고 레이어로 바꿉니다. 자, 서로 트림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첫 번째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중심 반지름이요. 중심은 여기 교차점이고 반지름은 10. 그 다음에 누구냐면 탄젠트요. 접하고 다시 접하고 이렇게 계속 탄젠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면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무리해 보시죠. 그리고 자, 다음 보실까요? 이번에 위로 올라가죠. 직그림이 있네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을 거고, 자, 여기 직그림이 있네요.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30만큼 0도, 자, 마이너스 90도, 100만큼 0도, 30만큼 90도, 30만큼 0도, 20만큼 90도. 자, 골뱅이 마이너스 50, 30, 60만큼 180도. 다시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나머지 클로즈.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계속 그려왔듯이 선을 이렇게 그냥 길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윤곽을 그리시면 돼요. 옵셋 160. 전체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0. 자, 트림으로 끊고요. 그러면 이게 전체 크기고, 옵셋 30. 자,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그러면 아랫부분 모양 만들어졌죠? 옵셋 50. 옵셋 30.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이 선은 삭제.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리고 옵셋 40mm. 자, 얘네들은 중심선이네요. 서클 반지름 20.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다시 접하고 반지름 5. 다시 한번. 자, 접하고 반지름 10. 다시요. 접하고 반지름 10.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 과제물입니다. 전체 크기를 보면 70에 70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선을 길게 그리고 옵셋 70mm.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옵셋 20mm. 안쪽으로 선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삭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서클 2포인트입니다.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3포인트도 가능하고 2포인트도 가능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3포인트 쓸 거면 점 3개를 클릭하시면 되고, 2포인트를 클릭할 거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점 2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2포인트가 조금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엔 뭐냐면 TTR입니다. 접하고 반지름 5. 서클 TTR. 네, 계속 서클 TTR을 쓰면 됩니다. 반지름 5니까 그대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 마지막은 중심 반지름입니다. 이 큰 원 있죠? 이 큰 원을 통과하는 원. 반지름 5mm. 자, 완성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